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4시부터 5시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종목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볼 텐데 지금 전화 들어와 있거든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전단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LIG 넥슨이요. LIG 넥스원이요. 네, 예. 방산주 들고 계시네요. 예.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알려주시죠. 62,250원 정도 됩니다. 예, 62,250원이요. 예, 예, 비중은 얼마나 담고 계세요? 50%. 아, 50%요? 알겠습니다. 비중 많이 담고 계시는데 뭐 일단은 수익 중인 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68,1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점이 궁금하신 거예요? 이거 뭐 어디쯤에서 팔고 다시 뭐 매수해 들어가는지 예, 그걸 잘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방사주들 흐름은 좋은데 어디까지 너무 욕심내면 또 가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LIG 넥슨에 대해서 언제까지 좀 타이밍을 잡고 가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도와드릴 텐데요. 자, 전문가님, LIG 넥슨입니다. 일단 뭐 지금 수익 중이셔서 굉장히 또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언제까지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방산주의 흐름도 한번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LIG 넥스원뿐만 아니고 이제 차트를 함께 보면은 지금 이제 이 빅텍이라는 종목은 오늘 떨어졌습니다. 보통 예. 이제 방산주 움직일 때 이제 가장 대장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네. 이제 뭐 빅텍뿐만 아니라 뭐 스페코, 퍼스텍 이런 종목들도 같이 이제 움직이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방산주들이 올라가는 듯 했지만 결국엔 다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 LIG 넥스원만 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LIG 넥스원이 이렇게 좋은 상승을 보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실적이에요. 실적이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아하. 이제 작년에도 역대급 실적이 나오면서 네. 뭐 이제 이 방산 쪽으로의 확실한 거의 뭐 최고의 이제 기업이다라는 이제 인식을 좀 심어줬다라고 본다면은 네. 올해에도 이제 역대 최고 실적이 좀 달성이 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러한 이제 기업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방산 쪽만 아닙니다. 방산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4차 산업, 뭐 네. 위성,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뭐 드론, 뭐 UAM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새로운 사업 분야도 계속해서 이제 개척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성장성 또한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방산에 대한 그러니까 국가 방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조금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유럽 쪽에서도 이제 방위비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때문에 이제 이 방산주들이 아무래도 당연히 조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시청자분께 조금 두 가지의 방향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방향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방향이고요. 단기적으로.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방향은 투자의 방향입니다. 이제 첫 번째 방향, 단기적인 트레이딩 방향은 뭐냐면 결국에 LIG 넥스원이 완전한 실적주인 건 맞습니다. 네. 이제 완전한 실적주고 올해도 역대 최고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와줄 걸로 판단은 되고 있으나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최근에 이 방산주들이 결국에는 많이 움직였었단 말이죠. 맞아요. 테마를 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봤을 때 지금 이 7만 원 예. 구간부터 7만 5천 원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저항이 보이고 있어요. 이제 좀 매물이 쌓여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대략 한 10% 정도 안팎의 이제 수익률이 나오실 걸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전쟁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 수도인 키예프를 이제 함락을 하려고 이제 러시아 측에서도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뭐 협상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벨라루스에서 뭐 협의가 어떻게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 여기서 전쟁이
전쟁이 추가적으로 더 확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측에서 푸틴 대통령이 좀 더 이제 유럽 쪽에 위해를 가한다 혹은 위협을 가한다라고 하면은 예. 방산주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네. 다만 여기에서 아니다 이제 슬슬 이제 전쟁은 더 이상 이제 마무리하고 협의를 할 거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방산 쪽은 살짝 힘이 약해질 수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물론 이제 LIG 넥스원은 지금 현 구간에서 이미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승이 나왔었지만 앞으로 더더욱 더 좋은 성장성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신사업 분야도 그렇고요. 예.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예상은 되나 다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살짝 꺾였다가 갈 수도 있다라는 점 때문에 슬슬 어느 정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예상을 하고 예. 이제 뭐 한 번에 다 차익 실현을 하진 마시고요. 이제 지정학종 리스크 지금 현재 흐름을 보고 이제 뭐 절반 정도 물량을 차익 실현을 하고 예. 이제 절반 정도 물량을 좀 더 이제 7만 원 정도 구간을 뚫어주는지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아니다 LIG 넥스원이 앞으로 이 올해 역대 최고 실적까지도 예상이 되는데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만약에 눌림 구간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예. 대략 한 6만 원 초반대까지는 추가적으로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네. 아예 더 비중 확대를 염두를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예. 때문에 LIG 넥스원은 지금 현재 단기적인 테마도 형성되어 있는 만큼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이제 접근하셔도 좋을 종목이고요. 예. 그다음에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도 접근하셔도 좋을 종목입니다. 때문에 뭐 이제 시청자분께서 그냥 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수익률이 만족이 되고 그다음에 예. 지금 또 시장에 잡을 게 많잖아요. 맞아요. 이제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예. 잡을 종목들이 좀 많이 있어요. 때문에 이제 좀 다른 종목들로 좀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네. 차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비중을 대폭 줄여도 괜찮은 구간이다. 뭐 지금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만한 것도 이제 예. 배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량을 차익 실현을 하고 예. 다른 쪽으로의 포트 구성도 충분히 염두를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수익이 나와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자, 시청자님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나눠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진단 충분히 답변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전화 주세요. 예. 예.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김혜글 전문가와 함께 LIG 넥스원 살펴드렸습니다. 자, 확실히 또 요즘에 이 방산주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역시 종목 진단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고 같이 한번 여러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볼 텐데 이번에 유튜브 종목입니다. 라라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자, STX 중공업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STX 중공업 매수 가격부터 먼저 체크해 볼 텐데요. 5,063원입니다. 비중은 10% 들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현재 주가 한번 체크를 해보죠. 매수가와 거의 뭐 비슷한 구간이에요. STX 중공업 사실 지난주에 좀 큰 시세 분출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사실 그동안의 주가가 워낙에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최근 상승이 좀 급등세가 있었어도 그 전에 나왔던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밀린 구간이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어떻게 이 종목을 바라봐야 될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STX 중공업입니다. 네. 매수 가격이 뭐 최근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한데, 자, 5,063원에 10%.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진입하신 가격을 보시니까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에 관련한 이제 기자재 부품주들의 이제 상승세가 앞으로 예상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만약에 네. 오늘 진입을 하셨다면 그렇게 진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이 STX 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엔진 기자재라든지 아니면 선박용 디젤 엔진 그리고 발전 설비 뭐 이러한 부품들을 지금 계속해서 생산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3월이죠. 작년 3월에 이제 수소 그리고 연료전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에 이제 기업 분할을 하나를 시켰어요. 그래서 예. STX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을 이제 설립을 하면서 분할을 설립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분 가치에 대한 그런 부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한 부분들도 이러한 이 종목의 급등을 불러일으킨 경험도 있고요. 예.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 이 STX 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을 보면은 이 종목 자체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예.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조선주들을 잡을 때 이러한 부분보다는 대형주를 잡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조선 사이클이 지금 돌아오려는 시점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매수 시점을 봤을 때 적정한 그 매수 타점에서 들어가셨다 일단은 이렇게 판단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조선 3사 이제 운임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네. 그러한 부분들도 아마 지표로서 이번 연도에도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제가 네. 다음에 한번 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작년에 이제 영업 손실이 109억이 나면서 네. 적자 전환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테마적으로 아니면 섹터들의 수급이 일어났을 때 좀 약세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인데 비중이 10%이시라고 하셨잖아요. 네. 만약 진입가까지 올라온다면 비중을 일단 절반을 덜어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지금 차트상 4,000원 라인에 강력한 매물대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만약에 내려온다면 조금 비중을 덜어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STX 중공업에 대한 이야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비중 축소 의견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라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었네요. STX 중공업 봐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 텐데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도 유튜브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안준추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오랜만에 5G 종목 진단을 좀 도와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이솔루션을 들고 계시네요. 자, 비중이 40%, 매수 가격은 3만 원입니다. 오이솔루션, KMW와 함께 사실 5G 상승했던 그 구간에서는 정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죠. 자, 그런데 2020년대 그때 72,500원까지 고점 찍고 나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지금 27,300원까지 하락이 됐는데 지금 62%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이솔루션 아마 3만 원도 이제 바닥이다 생각해서 비중을 많이 담으셨던 것 같긴 한데 거기서 지금 더 떨어진 상황, 도대체 언제까지 떨어질지 5G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김영 전문가님, 오이솔루션입니다. 5G 도대체 이 어둠의 터널이 언제 끝나나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에 대한 그 인프라 확대, 그다음에 이제 6G로의 이런 그 새로운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 이제 정책 기대감도 이제 같이 이제 섞여지면서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저점 대비 대략 한 700%, 800% 이상의 이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던 기업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실적이 정말 뛰어나서 혹은 이제 뭐 이 종목 자체의 앞으로의 성장성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역시나 이제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지금까지의 계속된 조정은 결국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이제 기대감이 이제 인프라로 만들어졌었는데 네.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늦어졌죠. 인프라를 계속 확대하는 지연되고. 부분에 예, 지연되고 또 지연되다 보니까 결국에 이 5G 이 확대에 대한 5G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시장이 이제 저번 주에 분명하게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예. 그러면서 이제 실적주가 좀 어느 정도 성장을 이끌 거다 이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뭐 금리 인상,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주요 골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이 있고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이 투자 심리가 안정적인 걸 좀 선호하게 되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때문에 좀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을 선호하기 마련인데 네. 오이솔루션은 아직까지는 성장성이 아직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뭐 5G 인프라가 이제 언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질지 모르고 지금 현재 주가 자체도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당장에 좀 빠르게 상승을 기대할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니다. 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이솔루션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해서 또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어요. 네. 때문에 이제 당장에 이제 회사 사정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올해 5G에 대한 인프라 다시 이제 확대하는 그런 법안은 어느 정도는 기대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코로나 때문에 늦춰졌던 것들이고 이제 어찌됐든 코로나가 엔데믹이 슬슬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감은 보여지고 있으나 여전히 이제 이 오이 솔루션 외에 우리 시장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실적을 좀 받쳐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들만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점 때문에 오이 솔루션은 그러한 좀 제대로 된 이슈가 돌기 전까지는 이런 주가 행보 구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시청자님께서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세요. 네. 그렇게 높지는 않으시고 비중이 조금 큰 게 조금 문제라고 조금 문제일 수 있는데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줄을 또 두 개를 쳐놨죠. 예. 역시나 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켜줬던 구간에 이제 슬슬 위치를 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 구간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가 이상까지는 회복이 가능하다. 왜냐? 예.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은 어느 정도 악재를 완화해내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목들의 반등도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반등은 기대를 할 수 있어요.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가가 3만 원이시고 추가적으로 한 3만 원 구간까지는 그래도 반등이 나올 걸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 구간에서 이제 조금씩은 비중을 줄여 가시면서 이제 다른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좀 그 종목들로 좀 수익을 만회하는 그리고 이제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서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을 동안에 다른 종목으로 수익 볼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회비용까지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종목 교체는 좀 염두를 해두시고 드라마틱한 상승은 조금은 어려우니까 이제 좀 비중 조절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대응하면 좋을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이솔루션 살펴드렸습니다. 5G 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지금 시기가 좀 금리 인상 시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이 필요할 텐데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미지수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 정도가 도달하게 되면 비중이 이미 많으시기 때문에 매수가 정도에서는 비중을 대폭 좀 줄여가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준추님의 오이솔루션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보죠. 네, 선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리노공업이요. 리노공업이요. 예.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알려주시죠. 30%에 18만 5천 원입니다. 18만 5천 원이요. 예. 매수하신 지 오래된 건 아니죠? 예, 예. 얼마나 되셨어요, 매수하신 지? 3개월? 3개월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8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20만 원대까지 그럼 보신 거네요? 예, 예.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리노공업 수익권으로 좀 도달할 수 있는 건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특별히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한 20만 원 갈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20만 원 구간까지 다시 도달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예. 자,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님, 리노공업입니다. 들어오신 지는 한 3개월 정도 됐다고 하시고 20만 원대를 한번 보셨기 때문에 다시 그 구간 갈 수 있을까 이 궁금증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일단 결과만 말씀드리면 네. 20만 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오. 봅니다. 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실적이 주가를 주도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 뭐 딱히 큰 이슈라고 이렇게 볼 것도 최근에 없는 부분인 게 거의 그냥 실적으로만 주가의 그 방향성이 결정이 되고 예.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 주가 같은 경우에 지금 글로벌적으로 미국,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원자재에 대한 그런 공급망, 병목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반도체 공급 수요 부분이 계속해서 차질이 빚어진 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는 결국에는 공급과 수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깜짝 실적을 이제 작년 동기 대비 발표를 하였고 예.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 컨센서스를 상회를 시키는 부분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러한 부분들이 좋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거래처 수주가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 개선에 따른 이제 원가가 이제 계속해서 절감이 되면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또 향상이 되는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R&D 활동이 이제 증가가 되면서 이러한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계속해서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검사용 소켓이죠. 예. 이 소켓에 대한 그런 고부가가치 산업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아직 병문 현상으로 인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가신 매수의 타점은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앞으로도 이제 VR이라든지 AR의 그런 IT 개발 기기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반도체용 소켓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리노공업이기 때문에 예. 주가 들어가신 주가도 적절하시고 만약에 20만 원 목표가를 보셨다면 지금 비중이 30%이시기 때문에 네. 더 떨어졌을 때 이렇게 추매를 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 주가를 들고 가신다면 20만 원 이상의 그런 좋은 수익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선장님, 리노공업에 대한 진단을 좀 도와드렸는데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20만 원대에 충분히 다시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거든요. 답변 되셨습니까? 예, 그러고요. 그 금액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란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20만 원대까지 도달하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우선은 미국과 이제 러시아 그 분쟁이 네. 일단은 사그라드는 그 아하. 시간도 포함이 돼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 부분이 사그라들면서 산업 전반적으로 공급망 현상이 완화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상반기는 지나가야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소장님, 일단은 상반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전해주셨네요. 답변 되셨죠? 예, 네,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반도체 종목이었죠? 리노공업 살펴드렸습니다. 자, 전화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 이번에 다시 또 유튜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범준스타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앵커님 도와주세요 라면서 지금 보내주신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우원개발입니다. 매수 가격이 5,950원이고요. 자, 비중이 47%. 어우, 비중 한 종목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자, 그런데요. 이 우원개발이 종목이 지난해 고점 대비 거의 뭐 반토막이 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가격이 좀 내려가는 모습인데 사연 좀 읽어드릴게요. 첫 매수를 7,500원대 매수해서 여러 번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래서 비중이 높아졌군요. 인프라 정책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자, 우원개발. 언제까지 내려갈까 걱정이 되는 종목이기도 한데 반등이 언제 나올지 그리고 얼마큼 나올 수 있는 종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근 전문가님, 우원개발입니다. 이거 매수를 처음에 7,500원대에 들어가셔서 계속 지금 비중을 늘려오신 거예요. 평균 단가 지금 5,950원이고요. 거의 50% 가까운 비중입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자, 이제 우원개발 같은 경우에는 예. 먼저 이제 주로 무슨 사업을 하냐 말 그대로 이제 뭐 도시개발 사업, 네. 이제 부동산 임대업까지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인데 지금 이제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면 이제 지금 이 회사의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이제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이제 우원개발이 일전에 정말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던 기업입니다. 그래요?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한창 붐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그 수주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정말 잘 나왔었지만 지금 현재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서 나오고 있는 매출이 거의 이제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이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토공 사업 쪽에 조금 이제 힘을 쏟고는 있으나 예. 그쪽에서도 크게 이 사업적인 어떠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원개발은 지금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회사가 크게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네. 결과적으로 이제 테마에 이제 섞이는 그런 이제 상승을 기대를 해야겠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테마, 이 지금 이제 정책이죠. 이제 정부에서 이 부동산 공급 그리고 이제 그 지하화를 하겠다. 이제 그 지하철을 이제 지하화를 해서 이제 새롭게 이 좀 인프라를 만들겠다라고 정책을 이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후보가.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우원 개발에 대해서는 오로지 이제 정책적으로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이 부동산 공급 그리고 도시 재개발 쪽으로는 사실 어떠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태고 시장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예. 지금 정책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친환경 쪽이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지금 이제 이번 주 정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 정책 쪽이 충분히 이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은 되나 네. 이제 이 부동산 공급이나 혹은 이제 건설 정책 쪽으로는 이제 조금 더 다른 종목이 이제 좀 수혜를 보일 확률이 높지 네. 우원 개발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수혜를 보기에는 힘든 상태에 도달을 해 있다라고 이제 조금 판단이 들어요. 예.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비중이 이제 많이 높으세요. 때문에 지금 현재 비중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보기에도 많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종목은 이제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는 하나 당장에 이제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이 돼요. 예.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비중을 더 추가를 한다거나 덜지 않고 이제 다른 좋은 종목 쪽으로 좀 더 이제 매매를 해서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좀 만회를 하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우원 개발이 지금 현재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이 우원 개발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은 후보는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굳이 어떠한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그런 정책발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올 만한 걸 조금 기대를 하고 올라올 때마다 분명하게 비중은 줄여주셔야 돼요. 예. 예, 지금 현재 뭐 실적이 영업 손실로까지도 이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은 이제 조금씩 줄여주시면서 충분하게 다른 좋은 종목 쪽으로 좀 교체를 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해 보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원개발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범준스타님의 종목 진단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원개발 살펴드렸고요. 자, 이번에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 텐데 이번에는 또 유튜브 종목입니다. 차박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현대그린푸드 지금부터 도와드리도록 하죠. 자, 현대그린푸드는 매수 가격이 1,8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비중은 지금 20% 가지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현재 지금 주가가 8,390원까지 좀 내려와 있어요. 자, 그래서 손실을 좀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현대그린푸드 이제부터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님, 현대그린푸드입니다. 1,8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인데 손실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네요. 자, 현대그린푸드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대그린푸드는 이제 좀 아쉽지만 예. 지난해 이제 급식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네. 이런 부분에 경쟁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진 부분들이 일단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이런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있고 예. 실적 또한 그거에 연관해서 계속해서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이 1,800원에 20%시면은 좀 많이 힘드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대그린푸드도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지난해 이제 급식 시장이 이제 개방이 되면서 아무래도 기업들은 계속해서 신사업들을 또 성장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제 하방 경직성을 탈출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이제 이라크 등지로 진출국을 좀 넓힐 예정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예. 이러한 부분들의 사업 성공성 그리고 사업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수익 개선이 아무래도 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텐데 그게 또 언제 일어날지 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마적으로도 이제 수급이 들어온 부분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곡물 가격 상승이라는 점에서 이 현대그린푸드가 안고 있는 그런 상품들의 그런 가격 상승이 이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예. 부분들은 크게 수익성의 개선에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가가 올라가서 그런 매출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순이익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1,800원에 20%를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바닥 지지를 좀 받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이 현대그린푸드의 지금 적정 주가는 7,500원을 지지 라인으로 8,500원 지금 현재 주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적정 주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신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 성공 여부가 이 현대그린푸드의 주가의 향방성을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전략을 제가 내려드려야 되니까요. 네. 지금 만약에 7,500원 라인 아래로 내려오신다면 좀 비중을 줄여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쪽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실적주들 아니면 리오프닝주 관련주들로 좀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1,8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포인트는 그 신사업에 대한 성공 여부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자신의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하셨잖아요. 네. 하루에 한 번쯤은 현대그린푸드에 대해서 이렇게 네이땡의 검색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IR 전화도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IR에 전화를 해보시면은 그 부분에서 또 기업 입장에서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시간을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현대그린푸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종목의 신사업에 대해서도 좀 잘 팔로우를 해보시고 일단은 만약에 7,500원 아래로까지 주가가 더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는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그린푸드 살펴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 종목인데요. 소스라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시공테크네요. 매수 가격이 5,949원입니다. 비중은 20%고 목표가와 손절가 제한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매수 가격이 5,949원, 오늘 종가가 5,950원입니다. 오늘 바로 들어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공테크의 앞으로 목표 주가 그리고 손절가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길 전문가님, 시공테크입니다. 5,949원, 20%신데 앞으로 목표 주가 그리고 혹시 필요하다면 손절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시공테크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보통 상승이 나왔던 이런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거의 이제 테마성으로 엮여서 이제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예. 특히나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후보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이제 많이 상승이 나왔던 그러한 종목이고, 이 회사 자체가 이제 하는 기업이 이제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전시 문화 사업, 이제 네. 뭐 박물관이나 그다음에 뭐 테마파크 같은 이런 이제 전시 문화 사업을 이제 주로 영위를 하는 기업이에요. 예. 다만 이제 지금 회사를 본다면 마찬가지로 작년 분기에 이제 영업 손실로 돌아섰습니다. 네. 즉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딱히 지금 이제 회사가 뭐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조금 이제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대선 관련된 이슈를 조금 기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대선 관련된 이슈도 사실 이제 이 후보 관련된 이제 이 수혜를 받아서 좀 상승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미 다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많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시공테크는 어느 정도는 이제 제외가 된 상황이다라고 봐주셔야 되고, 예. 아마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을 들어가셨을 때 많이 빠졌고 지금 이제 워낙에 바닥이니까 여기서 그냥 무난하게 들고 가면 좀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수익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들어가신 예.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바닥인 건 맞습니다. 바닥인 건 맞지만 다만 딱히 회사의 성장성도 보이지 않고 시장에서 딱히 이제 화두가 될 만한, 언급이 될 만한 그런 이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당장의 상승을 바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매수가가 이제 딱 지금 현재 구간이세요. 네. 때문에 정리하시는 데에도 크게 부담은 없으실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하셨을 거라고 판단은 되지만 네.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이 종목을 저는 들고 가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굳이 이 종목을 들고 가시라고 추천을 한다기보다는 예. 지금 마찬가지로 바닥인데도 현재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적주들이. 네. 제가 이따가 이제 뭐 이제 내일장 공략 포인트 이거 말씀드릴 때 어떤 섹터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예.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이 시공테크를 들고 간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실적이 좀 뛰어나게 올라갈 만한 그런 이제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들로 이제 조금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지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예. 시공테크는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굳이 빠르게 올라갈 만한 그리고 좋은 상승을 보여줄 만한 모멘텀 자체는 아직은 없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네. 네, 자, 시공테크 살펴드렸습니다. 시공테크에 대한 의견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소스라님께서 보내주신 시공테크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하나만 좀 더 가볼까요? 유튜브 달러888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13,900원에 15% 가지고 계신 종목인데요. 종목이 재무 구조는 좋아 보이고 끼는 있어 보이는데 싸지는 않아 보이는데 가지고 가도 될 만한 종목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의견 부탁드려요. 네, 그 의문이 진짜 해소가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영구 전문가님, 네. 어버브 반도체 갖고 계시는데 13,900원에 15% 약간 의문이 든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의문이 드실만 하죠. 지금 시청자분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이거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인데 지금 들어갔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네. 이러한 의문점이 드실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종목 상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공급망 부분들이 해소가 될 때 이 어버브 반도체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칩을 생산 설계하고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예. 시스템 반도체와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앞으로 이 삼성전자 또한 시스템 반도체로 지금 사업을 전환을 하면서 수익성을 개선을 하겠다. 전 세계를 제패하겠다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처럼 시스템 반도체가 앞으로 이 시장을 이끌 예정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전자제품의 그런 기억력을 담당한다면 시스템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브레인, 두뇌를 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신사업들에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네. 비중이 높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어부 반도체가 하고 있는 사업은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어부 반도체가 또 빠지는 이유는 예. 지금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계속해서 소비가 위축이 되고 있잖아요. 이 어부 반도체가 생산을 해서 납품하는 데가 지금 LG전자라든지 위니아, 네. 삼성전자 같은 가전제품 업체 쪽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먹거리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핸드폰이나 뭐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1년 후에 바꾸자. 이러한 그런 심리 그럴 수 상태, 있죠. 시장의 예. 심리 상태도 적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그런 사태들이 완화가 되고 공급망 현상이 완화가 된다면 이 어부 반도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13,900원에 들어가셨는데 매수가도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추세가 살짝 무너지는 단기적인 추세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13,000원 라인을 회복을 해서 13,000 라인을 회복을 한다면 예. 그때부터는 다시 주가에 상방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손절가는 굳이 정해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부 반도체 일단 보유 의견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어부 반도체를 끝으로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먼저 김영일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됩니까? 일단 시장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확실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연속해서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와줬고,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만한 구간인 것 같아요. 예. 시장이 지금 단기적인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뭐 FOMC도 이제 앞두고 있고요. FOMC 앞두면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고용 지표 지수도 이제 좀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뭐 불안감 혹은 이제 환호감이 나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오펙에서 또 증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증산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불안감, 그것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이제 또다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또 이어질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장은 굉장히 단기적인 이슈를 많이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선도 마찬가지고요. 예. 때문에 지금 뭐 단기적으로 이번 주, 그다음에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거예요. 당장에 이제 뭐 저번 주부터 오늘까지 해가지고 실적주도 상승을 보였고, 그다음에 가치주도 상승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 천연가스,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계속해서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빠른 대응, 그리고 이제 시장의 좀 속도에 맞는 그러한 이제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면서 이제 좀 단기적인 이러한 이벤트들을 좀 준비하는 그러한 이제 이번 주를 준비하는 그런 이제 구간이 되었으면은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지금 이제 현재 결국에 이제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결국은 이제 실적일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실적이 결국에는 우리 시장을 반등을 이끌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이제 그렇게 실적이 가장 잘 나타나는 뭐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PCB가 가장 이제 또 좋은 상승이 나와줬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좀 좋은 상승이 나와줄 만한 섹터는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실적 개선이 좀 눈에 띄는 이제 섹터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이제 이 조선 섹터가 있죠. 조선 네. 섹터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가스관을 이제 제재를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에서 이 수입을 해와야 됩니다. 그럼 수입을 해오게 되면은 이 LNG 선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예.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LNG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계속해서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거 외에 지금 이제 이 코로나 확진자가 슬슬 어느 정도 좀 꺾이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 화장품, 그 외에 뭐 면세점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이제 실적 개선이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이제 섹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선 정책 관련주들. 대선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인물 관련주는 웬만하면 자제를 하시고 이제 양 후보가 동시에 이 정책을 이제 밀어붙일 수 있는, 예를 들면 원전이 또 얘가 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뭐 부동산 정책, 공급 주택 공급 이제 정책이 이제 좀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예. 때문에 양 후보가 동시에 이제 정책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섹터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마찬가지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주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네. 반도체 부품들, 전공정, 후공정, 아직까지 또 상승이 덜 나온 이러한 이제 섹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전히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하고 네. 조금 이슈들을 많이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다만 이제 선별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잘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부터는 이제 당장에 어느 정도 좀 실적이 나와주면서 네. 앞으로의 실적 개선이 확실하게 조금 예상이 되는 그러한 섹터,
그런 섹터를 위주로 대응을 하면은 또다시 또 좋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김영우 전문가께도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은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코스피가 오늘 좀 아쉽지만은 네. 2700 바로 앞에서 맞아요. 멈춰서 이제 1포인트 앞에서. 걸렸죠. 자,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제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하죠. 2700, 2800 이런 마디가 저항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내일 과연 이 2700선을 완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얼마나 지속을 할 건지 그 유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각보다 계속해서 지속이 좀 오래 이어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과연 푸틴이 실질적으로 침공을 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점을 많이 가졌잖아요. 맞아요. 그냥 보여주기 식이다. 이러한 부분을 보였지만 푸틴은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제대로 러시아 본국의 힘을 보여주겠다, 불공국의 힘을 보여주겠다, 약간 이런 스탠스의 느낌이 나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 지속성이 얼마나 갈 건지, 그러한 유무가 앞으로의 이 국내 증시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죠. 물론 국제 정세상 전쟁이라는 거 일어나면 안 되고 피가 나는 그런 상황은 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악재들이 코로나 때처럼 그러한 급반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속성을 따라서 그런 지속성이 이어지고 만약에 이 코스피의 2600선을 또 도달한다면 그때부터는 과대낙폭주를 그때부터 잡아야 된다. 근데 어떤 과대낙폭주를 잡아야 되냐? 예. 바로 이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성장성이 있는 섹터들을 잡아봐야겠죠. 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유가라는 거는 이제 석유라는 거는 산업의 전반적인 그런 전반적인 그런 산업을 굴러가게 하는 건데 네. 그 부분들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이 신재생 에너지가 가고 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다. 실적을 낼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리오프닝 또한 지금 네. 노바스크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완전한 보급화가 될 텐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매집을 하셔야 되고 이것 또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사업 채널이 많은 캐시가고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매집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